안녕하세요. 에스트 메디슨입니다. 오늘은 호흡기 질환에 대해서 이제 신체 진찰을 할 때 촉진, 타진, 청진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 각각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그리고 이제 흉부 이외의 어떤 소견에 대해서도 같이 호흡기 질환 관련해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촉진할 때는 우리가 성음 진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죠. 성음 진탕. 이게 뭔지 아시나요? 이게 뭐냐면 이제 환자의 가슴 벽에 손바닥이나 이런 손날을 대고 환자한테 하나 둘 셋 해보세요. 99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했을 때 그 환자가 이야기를 하면은 그 성대에서 진동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럼 그게 기교랑 폐를 거쳐서 흉벽까지 전달되는 것을 촉진하는 검사 소견이에요. 그래서 이 성음 진탕이 그 높아졌느냐, 작아졌느냐, 증가했느냐, 감소했느냐에 따라서 의심할 수 있는 질환이 달라지는데요. 먼저 그런 폐렴 같은 데에서는 그 공기 대신에 고형물로 이제 폐포가 채워지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음성 진동이 더 잘 전달이 되게 됩니다. 네, 이게 고형화가 됐다고 하죠. 컨솔리데이션이라고. 그럴 경우에는 밀도가 높아지고 그래서 소리 진동이 더 전달이 잘 되니까 이 성음 진탕이 증가를 하게 되고, 하지만 이제 뭐 기흉이라던가 흉막 삼출이라던가 폐기종이라던가, 그래서 이제 폐랑 그 흉벽 사이에 공기나 액체로 뭔가가 차 있을 때, 막 삼출액이라던가 이런 걸로 그 공기나 이런 액체가 차 있을 때는 이 소리를 전하는 걸 좀 방해하는 역할을 하겠죠. 네, 그래서 이 성음 진탕이 감소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비빔소리란 것도 있는데, 그 비빔소리가 뭐냐면 막 이렇게 바스락바스락 거리는 소리예요. 그래서 피하 조직에 이제 공기나 뭐 가스 같은 게 차서 손으로 눌렀을 때 막 사각사각 바스락하는 느낌이 나는 거고, 네, 이거는 이제 피하 조직 내에 기종이 있다는 것을 이제 말을 합니다. 네, 그런 걸 시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타진인데요. 타진, 이렇게 두드려 보는 거죠. 네, 그래서 타진을 했을 때는 타진 음이 이제 크게 한 5가지 정도가 있어요. 고음, 팀판이라고 하고, 그리고 과공명음, 하이퍼 레소넌스, 그리고 공명음, 이제 레소넌스, 이게 정상이죠. 그리고 드우네스, 타금, 뭔가 탁한 소리죠. 그리고 편평음, 그래서 플랫네스, 이렇게 5가지로 우리가 크게 구분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고음 같은 경우에는 높고 맑은 소리가 나요. 네, 그래서 되게 북소리 같은 음이 나요. 그래서 좀 드물지만 어떤 큰 기운 같은 데서 가능하고요. 그래서 큰 공기 공간이 생기면서 그런 고주파 성분이 살아남아서 되게 소리가 높게 들리고, 원래는 그 위장가스, 복부의 그 위장가스에서 정상적으로 그렇게 나는 음이에요. 그걸 팀파니, 고음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하이퍼 레소넌스라고 과공명음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좀 낮고 깊고 큰 울림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과공명음이 들리면 우리는 이제 폐기종이라던가 기흉을 의심을 할 수가 있고요. 네, 큰 기흉일 때는 고음, 팀파니. 근데 이제 과공명음 같은 경우에는 폐기종이나 기흉. 그래서 폐 내에 공기 비율이 높아지고 탄성이 줄어들면은 그 타진 진동이 감쇄가 적어서 크게 그리고 낮게 퍼지게 된대요. 그래가지고 이런 음이 생기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과공명음까지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공명음이죠. 청음. 네, 그래서 이건 중간 크기 피치의 정상 폐 타진음이고, 네, 이건 정상이에요. 그래서 약간 길고 낮은 소리고, 공기랑 조직이 적절히 섞인 스펀지 구조가 적당히 울려서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타금, 드우니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짧고 작고 상대적으로 좀 높은 탁한 소리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폐렴이라던가 무기폐라던가 종양이라던가 흉막 비우 이런 거를 의심을 할 수가 있고, 왜냐면 이제 공기 대신에 조직 삼출액이 차올라서 감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울림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소리가 탁해지는 거고, 그쵸? 그러니까 공기가 없으니까 소리가 탁해지겠죠. 뭔가 조직 아니면 삼출액으로 차오르니까.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편평음. 네, 플랫니스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작고 짧고 높은 소리가 나요. 네, 거의 이제 무음에 가까운 소리죠.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도 흉막 삼출이 엄청 큰 흉막 삼출이 있는 경우, 네, 그리고 혹은 두꺼운 근육위라던가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겠고, 그래서 되게 두꺼운 액체층이 흉벽 진동을 거의 흡수를 하게 돼서 울림이 거의 없는 경우예요. 네, 그래서 스토니 조니스 뭐 이런 식으로 임상 표현을 하기도 해요. 서금이라고. 그래서 막
약간 돌을 두드릴 때 나는 소리처럼 둔탁한 소리가 나겠죠. 네, 이렇게 크게 5가지로 소리를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것만 정상이다. 그리고 이 두 개는 뭐 폐기종이라던가 기흉을 의심할 수 있다. 타금이나 평평음은 폐렴이라던가 무기폐라던가 흉막, 삼출 같은 거. 네, 이건 약간 공기가 찬 느낌이고 이건 뭐 액체나 고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고요. 다음으로는 청진입니다. 네, 이제 청진은 다 아시죠? 네, 청진을 할 때 근데 이제 그 어떤 소리가 나냐에 따라서 우리가 또 감별해야 되는 게 달라지겠는데 청진을 할 때 이제 호흡음 자체가 감소를 하면 뭐 무기폐랑 흉막, 삼출, 기흉 같은 걸 의심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잡음이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청진을 할 때 다양하게 날 수 있는 잡음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일단은 그 전체적인 걸 말씀을 드리면 그 알베올라이가 이렇게 톡 열릴 때 수포흡이 생겨요. 크래클 사운드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좁아진 기도에서는 어떤 소리가 나냐면 약간 삐 하면서 공기가 지날 때 소리가 나요. 휘 하고 약간 휘스라고 천명음도 나고 아니면 뭐 협착음도 나요. 그리고 굵은 기도 속에 뭔가 끈적한 가래가 그런 끈적한 가래 위를 공기가 지나갈 때도 어떤 소리가 나냐면 그 건성 수포음이 들려요. 그리고 그런 염증이 난 그런 흉막 두 겹이 서로 막 쓸릴 때 나는 소리는 흉막 마찬음이에요. 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한번 알아보자면 먼저 수포음이죠. 수포음, 크래커스. 이거는 그 미세 기도 폐포가 이제 무너졌다가 다시 들이실 때 톡톡 다시 열리죠. 그럴 때 생기는 소리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미세 수포음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소리가 이제 짧고 가늘고 높은 사각사각 벨크로 뜯는 듯한 그런 소리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건 흡기 말에 들리는 소리고, 그 이제 무너졌던 말단 기도 폐포가 다시 톡 하고 열릴 때 나는 소리예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간질성 폐질환이라던가 좌심부전 폐부종 초기에 아니면 폐렴 경결 부위. 네, 그래서 미세 수포음은 그렇다. 근데 이제 coarse crackle이라고 아까 미세 수포음은 영어로는 fine crackles고 이제 coarse crackles라고 거친 수포음 같은 경우에는 소리가 더 굵고 되게 낮고 길고 보글보글 거품 터지는 느낌의 소리가 나요. 네, 그래서 이제 흡기 초중이나 호기에도 들릴 수가 있고 굵은 기도 속에 가래나 액체를 이제 공기가 지나가면서 터질 때 그럴 때 나는 거죠. 네, 그래서 기침한 다음에 좀 줄거나 사라져요. 왜냐면 분비물이 이동하니까. 근데 아까 같은 수포음이지만 미세 수포음에서는 기침을 한다고 바뀌지 않거든요. 근데 이 거친 수포음, 코러스 크래클스는 기침 후에 줄거나 사라져요. 그리고 이제 기관지염이나 기관지 확장증, 진행된 폐부종, 분비물이 많은 폐렴 이런 경우에 생기게 되고요. 네,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천명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은 기도가 좁아져서 공기가 이제 빨리 지나가면서 휘 하고 고음의 연속음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주로 호기에 두드러지고 너무 심하면 흡기에도 이제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기관제 확장제를 쓰고 나서 호전이 되면 이제 가역적인 기도 수축을 시사하게 되고 이제 대표적인 질환이 뭐 천식이라던가 COPD가 악화됐다거나 뭐 알레르기성 부종이 생기거나 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국소적인 휘스는 종양이나 이물, 국소 협착 같은 걸 의심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렇고 이제 협착음이죠. 협착음 이거는 되게 응급이에요. 경부에서 가장 크게 들리고 호흡 곤란 동반이 잦습니다. 그래서 응급이고 이제 상기도가 심하게 좁아져서 흡기 때 엄청 높게 쌔익 하는 이 목에서 크게 들리는 거예요. 네, 스트라이덜이라고 하고 협착음. 그래서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후두 부종. 네, 그리고 급성 후두계염, 크루프, 기관 협착, 기도 이물 이런 게 있을 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협착음 안 썼죠 아직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건성수포음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큰 기도 속에, 뭐 기관이나 기관지 속에 끈적한 분비물 위를 이제 공기가 지나면서 그런 저음의 코골이, 구르렁 이런 연소음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침하고 흡인 후에 사라지거나 변합니다.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급성기관지염, COPD가 악화됐다거나 기관지 확장증이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흉막 마찰음이에요. 네, 흉막 마찰음. 그래서 흉막 마찰음은 염증으로 좀 거칠어진 그 벽측, 장측 흉막이 서로 막 비벼져가지고 나는 막 거친 삐걱 가죽 비비는 그런 소리예요. 그래서 흡기랑 호흡이 모두에서 국소적으로 들리게 되고 숨을 참으면 사라져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심장막 마찰음 같은 경우에는 숨을 참아도 계속 들릴 수가 있어서 감별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흉막염, 뭐 폐경색, 자가면역 흉막염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스포음 같은 경우에는 뭐 되게 소리가 끊어지는 팝핑 소리, 네, 이런 거를. 그리고 흡기 말에 잘 들린다. 흡기가 들이마시는 거죠. 흡기 말에 잘 들리고 팝핑 소리. 그리고 천명음 같은 경우에는 주로 호기에 두드려지고, 네, 그래서 휘 하는 소리. 숨을 내쉴 때 휘 하는 고음의 연소음이 천명음이다. 그리고 협착음 같은 경우에는 흡기할 때, 들이마실 때 이제 상기도가 심하게 좁아진 거니까 흡기할 때 숨을 들이마실 때 상기도가 심하게 좁아지면 어떤 소리가 날까요? 씩 하고 한음이 목에서 크게 들리겠죠. 그리고 건성수포음 같은 경우에는 그 큰 기도 속에 이제 끈적한 분비물 위를 공기가 지나면서 저음으로 코골이 소리가 들린다. 네, 구르렁 하는 소리가 들린다. 그럼 건성수포음. 그리고 흉막 마찰음은 이제 염증으로 거칠어진 두 흉막이 서로 비벼져서 나는 소리니까 약간 가죽 비비는 소리가 난다. 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청진까지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흉부 말고 진찰 소견이 있는데 이건 뭐가 있냐면 먼저 곤봉지가 있어요. 네, 이 곤봉지가 뭐냐면 그 손가락이나 발가락의 끝마디가 곤봉처럼 되게 두꺼워지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손가락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뭔가 개구리 손가락처럼 이 끝마디가 손가락 끝이 이렇게 두꺼워지는 그런 현상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손톱 뿌리가 불룩하고 손톱과 피부 사이의 각도가 이제 막 180도보다 더 커지고 손톱끼리 마주할 때 그런 다이아몬드 틈 이런 게 사라져요. 네, 그래서 이게 생기는 이유가 그 폐, 심장, 간, 장 이런 질환에서 그 말초 조직 성장 인자가 있잖아요. 뭐 VEGF나 뭐 PDGF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손끝 혈관 결합 조직을 늘려서 이제 두꺼워져요. 네, 그래서 만성적인 저산소증이 흔히 동반되는 요인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잘 생기는 질환을 말씀드리면 뭐 폐 쪽에서는 뭐 폐암이라던가 만성 화농성 질환,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관지 확장증이라던가 난성 섬유증, 그리고 뭐 폐섬유화, 폐농양, 결핵 이런 게 있겠고, 심장 쪽에서는 청색증성, 선천성 심질환 같은 거, 그리고 소화기나 간 쪽으로는 간경변 이런 게 있겠고, 그 막 크론, 궤양성 대장염 같은 염증성 장질환도 해당이 되겠죠.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이게 헷갈릴 수가 있는 게 그 오목 손톱이나 그런 빈혈 이런 거랑은 달라요. 그리고 부종만 있는 경우에는 이 곤봉지가 아니라 그냥 피팅 이때마다, 네, 근데 곤봉지는 이 손가락이 끝마디가 두꺼워지는 현상까지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부종이 있는데 이 부종은 왜 생기냐 하면 그 만성 폐질환이 있을 때 폐혈관 저항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우심부전이 생겨서 정맥이 우렬되고 발목 종아리에 이제 함유 부종이 생기게 됩니다. 네, 그래서 폐혈관 저항이 높아지면서 생긴다. 그리고 이제 DVT가 이제 심부정맥 혈전증이잖아요. 이것도 부종을 유발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피팅 이데마 같은 경우에는 그 경골 앞쪽에 5초 정도 눌러가지고 자국이 남으면 양성으로 평가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한쪽만 붓고 아프고 막 따뜻하고 하면 이제 DVT를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성 폐쇄성 질환일 때 발목이랑 종아리 쪽에 이제 함유 부종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먼저 뭐 COPD라던가 ILD 같은 질환을 통해서 이제 폐 속에 산소가 낮아지잖아요. 그러면 폐혈관이 이제 자동으로 수축이 돼요. 그래서 이 반응이 계속 지속이 되면 혈관 벽이 두꺼워지고 좁아져가지고 당연히 폐동맥압이 올라가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심실 같은 경우에는 폐동맥으로 피를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폐동맥이 아까
산소가 폐 속에서 이제 산소가 낮아져가지고 그 폐 혈관이 수축됐다고 했죠. 그러면 그리고 계속 이 반응이 지속이 돼가지고 혈관 벽이 두꺼워지고 좁아졌잖아요. 그러면 오심실에서 폐 동맥으로 이제 피를 보내야 되는데 이 문이 좁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비대해졌다가 오래 갈수록 확장되고 또 수축력은 저하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 이제 우심부전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그럼 이제 우심실이 약해졌잖아요. 그러면 이게 약해지면 그 우심방 대정맥 압력이 또 높아지겠죠. 그리고 이게 다시 온 몸에 이제 그 모세혈관의 정수압이 또 상승을 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전신에서 대정맥으로 피가 오고 대정맥에서 우심방을 통해서 우심실로 피가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우심실이 약해지면 당연히 우심방 압력, 더 나아가서는 그 전에 대정맥 압력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그 대정맥 앞에 뭐가 있었죠? 전신을 순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온몸의 모세혈관의 그 정수압이 상승을 하죠. 그래서 정수압이 높아지면은 이제 그 물이 혈관 밖으로 간질로 스며서 나오겠죠. 네, 그래서 함유 부종에 걸리게 됩니다. 피팅 이데마. 네, 그래서 이제 심박술량이 떨어지면은 이제 콩팥이 키드니가 피가 부족하네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RAAS 교감신경 ADH 이게 이제 커져서 이제 나트륨이랑 물을 재흡수를 많이 하게 돼요. 네, 그래서 혈액량이 더 많아지게 되고 결국엔 그래서 부종이 근데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부종이 더 악화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우심부전 폐성심 환자한테는 그런 발목 부종이 함께 보일 수 있다. 이것까지 같이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DVT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부종을 어떻게 만드냐 하면 정맥이 혈전에 막혀가지고 어떻게 보면 배수가 막혀버린 거죠. 그래서 그 막힌 부위 아래쪽에 정맥압이 급상승하는 거잖아요. 그럼 모세혈관 정수압도 올라가겠죠. 그래서 국소 부종이 생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특징이 이제 한쪽 다리가 급성으로 붓고 열감, 압통, 발적 이런 게 같이 일어나고 네, 그래서 오래 서 있거나 걸으면 더 붓고 이런 경우에 이제 폐색전증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의심이 되면은 즉시 이제 병원에서 평가를 받으셔야 돼요. 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촉진부터 타진, 청진, 그리고 흉부 외의 소견까지 곤봉지나 뭐 부종 이런 것들까지 다 살펴보았는데요. 네, 감사합니다.